금융정보분석원이 페이코인에 대한 사업 승인 심사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지급결제형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메이드가 웹 3.0 게임사 플라네타리움 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선행합니다. 플라네타리움 랩스는 리플래닛 기반의 웹 3.0 게임 생태계 구현 툴킷을 게임 개발사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레딧이 NFT 아바타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필 사진을 고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신규 NFT 아바타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다는 설명입니다. 메이커다오가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금고를 개설합니다. 헌팅던 밸리 은행은 디파이를 통해 메이커다오의 자산을 차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스위스에 자사를 세우고 거래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거래소 사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자신에게 송금된 1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더 이상 하락할 여지는 적지만 한동안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같이 전하며 연준의 긴축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지금과 같은 매파적인 기조를 바꾸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페이코인에 대한 사업 승인 심사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당초 지난 6일 결정 시한이었는데요. 당국은 지급결제형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5월 FIU에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 및 보관업자에서 매매업자로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이 페이코인 매매 과정에서 모회사인 다나를 빼는 등 이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사업 내용 변경은 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 이후 지급결제형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다 이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사업 모델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검토를 연장하면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서 더욱더 잘 대응할 예정이라며 결제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웹 3.0 게임사 플라네타리움 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테스트넷을 론칭하고 다양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플라네타리움 랩스는 리플래닛 기반의 웹 3.0 게임 생태계 구현 툴킷을 게임 개발사에게 제공해 서버 없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석 플라네타리움 랩스 대표는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형성하는 이 게임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파트너가 생겨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장현국 위메드 대표는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은 모든 것을 갖춘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이 위믹스 3.0 생태계에 가져다줄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NFT 아바타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필 사진을 고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신규 NFT 아바타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월렛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 NFT 프로필 구매가 가능하며 레딧 자체 월렛을 통해 NFT 보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레딧은 한정판 NFT 중 하나를 구매하면 레딧 내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권리를 BAYC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는 90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의 NFT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NFT는 총 그 수만 해도 수만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달러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개발하는 메이커다오가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금고를 개설합니다. 최근 메이커다오는 미국 헌팅턴밸리 은행 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대출 금고 개설을 결정했는데요. 헌팅턴밸리 은행은 이번 결정 이후 분산형 금융인 이 디파이를 통해서 메이커다오의 자산을 차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의 이번 협력 관계 구축은 메이커다오 생태계 내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됐는데요. 총 13만 표 규모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관련 득표는 전체의 87.24%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커다오의 1억 달러 규모의 다이 대출 금고의 부채 한도는 향후 12개월에 걸쳐서 10억 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번 다이 대출금고 개설을 통해 이 메이커다오가 거둬들일 수익은 3%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스위스에 지사를 세우고 거래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이낸스 스위스 거래소 에이지라는 이름의 회사가 지난 6월 20일 등록됐는데요. 바이낸스 스위스 거래소 에이지의 설립 목적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과 암호화폐 매매 또는 대출,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 거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스위스에서 거래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도 진행 중인데요. 다만 바이낸스가 스위스에서 거래소 사업을 언제 또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관계자는 스위스 지사 설립만 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바이낸스 스위스 지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실수로 들어온 코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실수로 자신에게 송금된 1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법의 형사 3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앞서 A씨는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의 B씨의 암호화폐에 들어있던 약 200개의 비트코인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에게 이체가 되자 일부를 환전해서 대출금을 갚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일반 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양측이 계약관계가 아닌 이상 A씨가 암호화폐를 보존하고 또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성입니다. 지읒, 미음, 비읍입니다. 바로 재무부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책적 목표는 암호화폐 잠재적 불법 금융 사용 사례를 줄이고 세계 금융 시스템 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따라 발표된 첫 프레임워크인데요.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었죠.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시장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또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히읗, 기역, 히읗, 히읗입니다.
은행가 협회입니다. 미국 은행가 협회가 상무부의 CBDC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ABA는 미국 CBDC가 이익은 불확실하고 또 실현 가능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현실적이며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이 CBDC가 발행되면 미국의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월 5일까지 산하 국제무역청을 통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이응, 비읍, 지읒, 비읍, 지읒, 디귿입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인데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명확한 비즈니스 사례가 없는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잃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중앙은행의 암호화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CBDC는 의회가 허용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최근 업계 변동성 속에서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자신의 유용성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바닥 신호가 확실하지 않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유로화와 미국의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임을 보여줬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매도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 그리고 차트의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